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코스피가 13개월 만에 2,8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코스피 상장 종목 중 90%가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3%가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는 사실 더 하거든요. 세계 최고라는 미국 증시조차도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인상이죠. 3번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4번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5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겁을 줍니다. 사실 금리 인상 이슈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라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횟수가 늘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더 빠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투자 심리가 꽁꽁 얼 수밖에 없고 또 당장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순이익이 감소하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식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지금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에서 비트코인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식의 해칭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내지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완전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시총 1700조가 날아갔고요. 그나마 비트코인은 덜 빠진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느냐?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로 경제가 개박살 나니까 이 경제 살리겠다고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이 돈이 결국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코인으로 몰립니다. 돈이 몰리니까 자산에 거품이 끼고 시중에 돈이 너무 남아도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유통량을 줄여야 되니까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테이퍼링도 하는 것이고 이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아마 금리 인상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니까 원래는 3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4번으로 됐다가 지금은 5번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2년간 돈 풀기를 계속하면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735%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320%, 반토막이 났는데도 320%입니다. 2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긴 한 거죠. 근데 의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81%,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약 57%, 삼성전자는 23%밖에 안 올랐습니다. 지난 2년간 흘러넘치는 유동성으로 미국 증시가 꽤나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막 몇 배, 몇십 배 이 정도로 진짜 터무니없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요즘 삼성전자가 정말 다른 종목들 다 몇 프로씩 나가 떨어질 때 0. 몇 프로, 1% 이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방어율이 좋은 것은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은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거품이 안 낀 것도 저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만큼 빠지지도 않는 거죠. 특히나 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57%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QQQ 구성 종목을 보면 애플, 마소,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자, 그 다음에 시스코, 어도비까지 이렇게 상위 10종목이 52%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쓸어 담고 최고로 핫하고 잘 나가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57% 오른 게 그렇게까지 거품이 많이 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지난 2년 동안 몇 배, 몇십 배 오른 것도 아니고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초우량주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전망이 밝아서 지난 2년 동안 약 60% 정도 고속 성장을 한 것이 우리가 폭락장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할 만큼 거품이 심하게 많이 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하시거나 폭락장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량 현금화 시키시거나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자, 그것은 각자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요.
요즘 금리 인상이 하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과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 30년 정도 흐름을 봤는데 미국 금리 인상기에 S&P 500 지수는 거짓말처럼 우상향해 왔습니다. 물론 타격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잠깐의 충격을 받고 나서 결국에는 위로 튀어 올랐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주가가 주저앉기도 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급상승하기도 합니다. 양적 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줄어들 때, 즉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시기에 S&P 500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게 보면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은 절대 맞출 수 없지만 적어도 길게 봤을 때 잠깐의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10년 이상 길게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후를 생각해서 거의 평생을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정 이슈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마소나 애플, 구글급 정도 되는 초우량 개별 종목이라든가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존스 이 정도 초우량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에는 그냥 유튜브든 뉴스든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시고 취미생활을 즐기시거나 그냥 생업에 충실하시면서 적립식으로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시는 게 미래를 위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폭락하면 아주 소량 줍줍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길게 보면 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길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